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81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 제자리에 앉는다. 불타는 열정에 가리워졌던 고운 얼굴들이 미소를 보내는 시간. 네, 이맘때쯤 많이 찾아듣게 되는 곡이죠. 이소라님의 노래 가을 시선은 이러한 가사로 시작합니다. 11월이 되면 어딘가 차분해지곤 합니다. 때로는 쓸쓸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모두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사했던 봄과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정리하는 가을, 그리고 마지막 인사의 겨울까지. 한 해도 어느덧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책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1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 책의 글의 이성과 지성이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성과 지성인가요? 감성 없나요? 자기가 하겠지. 감성.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이성이랑 지성이 뭐가 다른가요? 피부가 건성이냐 지성이냐. 감성한테 그런 거 묻지는 마요. 약간 그런 거지. 보아하니 제가 이성이고 샤샤님이 지성이고 이성은 감정이 없고 똑똑하진 않고 이런 게 이성 아니야? 아니에요. 지성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야. 냉철하시고. 이성은 약간 지혜라면 지성은 지식이 아닐까? 아니야. 아무 네. 생각 없었을 거야. 그래. 감성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자. 저는 사실 이제는 제가 한 문장을 내뱉으면 형들이 이제 포장해 주실 걸 알고 쓰기 때문에 좀 나태해졌다. 포장을 다 뜯어버리시는. 대충 던져봤다.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네, 저희 이제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근황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이번 녹음일로 치면 한 달 만이죠. 그쵸. 그러네요. 오랜만이죠. 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똑같이 들으시겠지만 네. 저희는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라서. 공고문님 그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샤샤님.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저는 예. 미스터 선샤인을 끝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근데 솔직히 약간 끝냈다고 말할 만한 큰 사건이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보통 아이를 재우면 이렇게 그냥 자기에 바빴는데 네. 어떻게든 미스터 선샤인을 봐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새벽 1시, 2시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봤던 작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의미가 있네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자자. 피곤하다. 되게 기억에도 되게 오래 남을 에피소드 같은 드라마시네요. 그래서 그걸 보던 몇 달간 봤지 아마. 네. 좀 피곤했어요 많이. 하지만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되게 재미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 가면은 드라마 저는 안 봤지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결국 역사를 기반으로 한 팩션이니까 끝이 뭐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끝나게는 되는데 근데 솔직한 감상으로는 저는 20화 이후에는 조금 포장해서 말하면 약간 실망스러웠고 포장해서가 그 정도인가요? 네, 포장해서가 그 정도고 실제로 소파 위에서 볼 때 감성은 좀 화가 났어요. 어째서 그랬죠? 어째서 그랬죠? 네. 그 추천해주신 공곰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천해준 작품 별로였다 그러면 되게 그렇잖아. 그래서 어째서죠? 정문회로 20화까지 참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20화 이후에 약간 모르겠어요. 제작비랑 제작 기간이 되게 짧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제 감상으로는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20화 이후가 어떤 내용 지점부터죠? 이제 막 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근데 그걸 얘기하면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20화 이후는 진짜 스포라서. 볼 분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제재 안 봤잖아요. 저 안 봤어요. 제재는 안 볼 스포해도 거예요. 돼요? 안 볼 예정이니까 전 괜찮은데 아, 혹시라도 이제
몰아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포가 마구 나올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볼륨을 줄이세요. 아니 그 이후에 뭐 그 장포수도 죽고 맞네. 주인공 3명도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대작가분을 제가 함부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이 작가분이 씬이랑 대사를 만드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끝에서도 그런 역량들은 유광호 씨 나오긴 나오는데 약간 씬은 되게 좋은데 그 씬까지 가는 연결고리를 굉장히 좀 성의 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슨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병헌이 죽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병헌 본인에게도 일생일대 결단이었을 거고 당연히 자기 목숨을 이병헌 버린 죽어요? 3명 다 죽는다니까. 아. 그런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 맞아. 저도 그건 공감해요. 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누가 이런 느낌이 봐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그런 거지. 이 캐릭터는 죽어야 한다. 죽는 결말이다. 그러니까 이 씬을 만들어야겠다. 거기까지 가는 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라 약간 저는 보면서 화가 약간 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니까 어쩔 거야. 끝까지 보겠지라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 네. 조금 내가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도 돼? 이런 느낌으로 좀 화를 내면서 봤습니다.만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과 함께했던 네. 지난. 네. 그랬습니다. 끝내고 네. 그리고 이제 선다방이랑 이런 것도 챙겨보고 있죠. 그건 뭔가요? 선다방이라고 네. 뭐 소개팅 프로그램 거의 이렇게 해야 되나? 방송 프로그램 소개하는 팟캐스트 같은. 선다방은 공모님께서 근원과 함께 잘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선다방을 보지 않아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시즌 1 때 조금 봤고 제가 공모님 때문에 선다방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럴 거야? 몇 편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저는 요즘에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인가요? 드라마죠. 그 영화에 나왔던 거랑 설정이 약간 달라져서 영화는 아시나요? 영화 제목만 한효주 들어가. 배우랑 네, 제목만 들어가. 서준 배우 이렇게 나와서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사람? 네네네. 인데 그 중에 잘생긴 사람들과만 데이트를 한다는 그 그렇지. 전설의 그렇지. 작품. 잘생긴 사람들과만 키스신이 있었나? 뭐 이랬던. 그래서 결국 뷰티 인사이드가 어떤 블랙 코미디가 아니냐 그 제목 자체가 아름다움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었나. 데이트를 하려면 잘생겨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 작품이죠. 아무튼 그게 드라마로 나왔는데 네네. 설정이 약간 바뀌어서 아무튼 좀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뭐 비슷하겠지 그러다가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뀌어요? 매일매일? 아니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바뀌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원래대로 돌아와요. 바뀌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쪽이에요. 성별도 바뀌어요? 서현진 배우. 성별도 바뀌고 나이도 그래? 바뀌고 그 바뀌는 건 뷰티 인사이드 영화랑 똑같은데 바뀌고 일주일 뒤에 돌아오고 그걸 아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친구랑 그런 거지. 내용이 이 사람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배우예요. 매니저인 친구이자 매니저와 그냥 친구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사고를 당해서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안면 실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면 실인증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이 여자만 알아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일주일 정도 모습이 바뀌잖아요. 바뀌어도 그 사람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재님은 뭘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뭐 근황이랄 게 딱히 없고 거의 이제 집과 뭐 제가 스터디 카페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요새 그런 게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는 뭐 하는? 카페형 독서실? 그런 거 많죠. 예, 그래.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요새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 일산인데 일산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생겨 있고, 저기 원래 저거 아니었는데 왜 저거지? 저건 뭐지? 해서 보면 스터디 카페예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독서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독서실에서 뭐 먹으면 쫓겨나잖아요. 쩝쩝거리면. 그러니까 말만 카페형 독서실이지 거기서도 먹으면 사람들한테 민폐 뭐야. 방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픈형이라는 거죠. 칸막이가 없다는 거죠. 보통 그리고 그런 데는 시간제 아닌가요? 시간제로 끊기도 그렇죠. 하고 정액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PC방처럼 요금제는 약간 PC방이랑 비슷해요. 그럼 실제로 음료를 팔지는 않고? 음료를
그 스터디 카페마다 다른데 그 커피 요금이 그 독서실 요금에 포함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피 기계가 있어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제가 가는 데는 500원을 내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이제 차 같은 건 다 공짜로 먹을 수 있고. 그 저 예전에 첫 직장이 토지였는데 네. 그거랑 같은 모델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공간을 대여해주고 음료를 이제 마음껏 먹게 해주고 맞아요. 시간 단위로 공간을 사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근데 이제 일반 카페에서 보통 우리가 커피 한 잔 시키고 공부하고 이런 경우 많은데 네. 장단점이 있잖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성인들도 공부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고등학생들이 있는 독서실에 가긴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독서실도 요즘은 프리미엄이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칸막이 있고 조용하고 뭐 응팔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독서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시설 좋고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접점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네. 또 몰랐던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저도 전혀 몰랐던 세계네요. 네. 뭐 워낙 그냥 집에서도 공부 잘 하시니까. 아니 저도 독서실을 다녔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독서실은 항상 매우 졸렸어요. 아, 독서실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하지. 이산화탄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방 안에 불이 없어요. 등이. 맞아. 각 맞아요. 책상에만 있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내 책상에는 불을 켰는데 다른 데는 다 깜깜한 거야. 맞아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 저는 그런 데서 공부가 정말 안 됐던 것 저도, 같아요. 예. 약간 느낌에도 그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하겠다 싶어요. 칸막이도 칸막인데 내 자리 외에는 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폐소공포를 좀 일으키는 그렇지. 느낌이 좀 있어요. 공간이 내가 앉아 있는 딱 그 정도밖에 없다고 느껴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생각해 보면 네. 먼저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네. 생각해 보면 저 대학교 때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하잖아요. 근데 대학교들도 보통 도서관, 독서실 이런 도서관이 있지. 그렇죠. 네. 이렇게 칸칸이 쭉 앉아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런 데서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고 그 도서관에 보면 뭐 1층이나 2층 이런 데에 열람실에 책을 빌려주는 곳이 네네. 있잖아요. 거기 중간중간 테이블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앉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독서실을 다녔는데 그 이제 성인이 돼서 한번 제가 독서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독서실, 칸막이 있는. 예, 칸막이 있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했지 싶을 만큼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카페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가서 공부를 정말 단 1시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던 그런 기억이 그렇구나. 나네요. 카페형 독서실은 일단 조용한가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일단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문구와 함께 무서운 마우스와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새로운 세계. 네. 신기했어요.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 집에는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올해? 그쵸. 이제 얼마 안 이 남았네요. 방송이 내일 나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언제? 15일이죠. 수능이 이제 15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오늘 진짜 진짜 얼마 얼마 안 안 남았다. 예. 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그래서 일주일 정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집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주고 싶은데 예. 뭐 나이 차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근데 수험생이 나가고 저는 집에 있고요. 기형적인 구조로 살아가고 있고 뭐 데이트도 하고 여러모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근황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제 저희 이번 책은 샤샤님이 고르신 책이에요. 네네. 네, 김웅 검사님이 쓰신 네. 검사 내전이라는 음. 책인데요. 어떤 책이신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책에 존칭을 붙일 필요까지. 제가 존칭 붙였나요? 어떤 책이신지 어떤 책인지 예. 어떤 책이신지 제가 네네네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이 쓰셨다고 하니까 예. 이게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누가 책을 썼다 그러면 뭐 공곰 작가님이 쓰신 무슨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은 김웅 검사님이 쓰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뭔가 검사라는 그 직업이 그렇게 크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예. 사실 기획 의도도 거기서 출발을 했을 거고 그 검사들의 어떤 사생활이랄까 검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비밀의 숲 이런 거를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 또 어떤 글로 이런 것들을 내밀하게 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을 거고. 그 비밀의 숲에 나오는 그게 현실은 아닐 거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치.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일까 실제로는 그치. 어떨까 이런 게 약간 궁금했을 거고 베일에 쌓여져 있는 직업. 그쵸. 네. 그거를 굉장히 잘 포착한 편집자가 교대역에서 김은 검사님이랑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책을 써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김은 검사님 이 작가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은 검사님 남자시고요.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출생을 하셨고 여기 약간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출생을 하셨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97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네. 그리고 2000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하셨죠. 그 이후의 이력들은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책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인천지검 공안부장으로 그러니까 부장검사 네. 그 비밀의 숲에 나왔던 그런 부장검사 되게 파워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무를 하셨었는데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현재는 대검찰청에 들어가셨대요. 대검찰청의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검사분이 쓰신 검사 이야기, 네. 뭐 검찰청 이야기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1월에 출간됐고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은 뭐 이제 검사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룬 거랑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고요. 그걸 차례로 나눠 보면 4개 정도 챕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기 공화국 풍경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여기 2개까지는 약간 사례들을 많이 모아놓은 네. 거예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맞아요. 보고 있으면 약간 무슨 액션 활극을 보는 것 같은 이런 통쾌한 느낌과 뭐 재밌는 느낌이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검사의 사생활이라고 해서 뭐 말하자면 짧은 자서전이랄까 약간 그 어떤 또라이 이방인으로서 아웃사이더로서 검사 생활을 하는 자기의 자서전을 적어놨고 네 번째 챕터는 법의 본질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4가지 챕터 중에 가장 그 글의 형식상 좀 딱딱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법 철학이라든지 경제, 정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부분인데 굉장히 논의할 거리가 많고 흥미롭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례 부분들이 워낙 말랑말랑하고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딱딱하게 글의 느껴질 결이 수 있는. 다르죠. 네. 제가 그 이유를 다른 팟캐스트를 듣고 알아왔어요. 아 진짜요? 네. 소개는 다른- 여기까지니까 바로 이어가시죠.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 책을 다뤘나요? 책이라웃이라고 아. 김하나 작가님이 하시는 팟캐스트에 네. 그거 아마 저- 예스24에서 네, 하는 거죠. S24랑 비스카드가 같이 하는 음. 거기는 후원이 있다 협찬사가. 아 비스카드가. 아무튼, 우리도 네. 뭐 없나? 자 네. 그런데 거기 김문 검사님 나오셨어요. 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원고를 다 써서 출판사한테 줬는데 출판사에서 그랬대요. 분량이 부족한데 이전에 써놓은 거 없냐. 그래서 예전에 써놨던 거를 갖다 붙인 거라고. 아 그래서 진짜. 결이 다르다. 그래서 결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그렇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음. 그 저도 좀 책을 읽다 너무 궁금해져서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글을 쓴다는 게 아니 이렇게 어떤 검찰의 이런 면면들이 외부에 노출이 돼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 김웅 검사님이 지금 이제 대검에 아까 계시다고 네네. 했는데 그 미래개혁 단장 미래개혁 그런 부서에서 대검찰청 내. 네 부장검사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검찰 내부 개혁이라든지 조직 문화 개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이제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근데 이 책을 써서 갔을까요? 아니면 가서 쓴 거? 이 책에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부장검사 되기 전 일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작년 1월에 나왔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그 자리로 간 게 언제일까요?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네요. 왠지 이 책 이게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서. 예. 책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사 이동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 책도. 음. 네. 어쨌든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이 음. 책으로 인해서. 네. 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단톡방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TV까지도 네. 예, 저도 우연히 돌리다 봤어요. 차이나는 클래스. 클래스. 예, 네. 거기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제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저 언뜻 지나치면서 봤는데 되게 훤칠하고 잘생기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뭐야 세상 혼자 살아 왜? 그렇죠.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시는데 훤칠하고 잘생겼으면 네. 그래. 자, 그래서 이 책 읽고 네. 어떠셨나요? 네. 제재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법에 관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법알못. 네, 법알못이라고 하죠. 일명.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겁을 먹고 이런 책을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일단 사기 공화국 네, 1챕터 얘기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별의별 일들이 많고 사기꾼이 이렇게나 많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챕터의 그런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로 인해서 책을 쉽게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검사가 쓴 글이고 왠지 법에 대한 얘기면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저희 생활에 밀착돼 있는 얘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네이버 어떤 블로그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그 자기가 사기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약간 그런 예방 주사처럼 사서 읽으셨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책, 재밌게 읽었던 책,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인상은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별로 아닌 느낌이에요. 맞아요. 마지막까지는 네, 맞아요. 네. 그냥 검사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법보다는 그게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네. 사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네. 있죠. 그리고 사기를 왠지 잘 당하실 것 같은 분들은 진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기상천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 가장 일반적인 지침이라면 사기는 결국 본인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헛된 욕심을 좀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기꾼의 말을 제3자가 보면 저런 걸 누가 믿어 싶은데 자기랑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말려들게 되니까 사기인 것 같으면 코웃음 치면서 조금만 더 들어보지 뭐 하지 말고 무조건 일어나라고 그런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기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기는 남의 얘기 같은데 실제로 많고 실제로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꽤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옛날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 지니어스 게임이라는데 이상민이 나와서 굉장히 활약했었잖아요. 저런 이상민도 사기를 당한다고. 사기가 오히려 반대로 사기를 당해서 영민해진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상민 씨 응원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저는 전체적인 인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되게 명확한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일단 좋은 점은 굉장히 재밌게 읽히고 그 앞부분에 그 사기 얘기나 그런 사례들이 재미있고 이분이 드립도 되게 좋고 맞아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드립에서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표현들이 정도로 너무 좋아. 타율이 좋죠. 타율이. 그런 드립들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게 읽히고 저는 사실 뒤쪽에 그 덧붙였다는 법에 관련된 마지막 챕터도 되게 좋았어요. 저도 재밌게 흥미롭게 되게 읽었어요. 재밌게 봐서 오히려 그 챕터가 전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읽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점 저한테 이 책이. 근데 불편한 점은 드립이 과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드립을 너무 지나치게 치고 싶어 하는 느낌? 욕심 있으셨어. 욕심이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뭐랄까 지금 제 나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사회를 느끼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셨을 거고 그 다른 방송 들어보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책만 놓고 봤을 때는 불편한 지점이 저는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근히 누군가를 까는데 이건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판사를 그렇게 까더라. 그래. 그래서 판사와 법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죠. 네. 판사와 대놓고 너는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되게 비꼬듯이 까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면도 있는데 그러면서 검사나 검찰 조직, 자기 조직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자기 조직에 일부 문제 있는 검사와 90%의 좋은 검사로 딱 규정해놓고 자기는 그쪽이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직업적으로만 일을 하고 이거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선을 그어놓으니까 그렇게 치면 법원이나 판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논리 안에 그 조직 안에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안에서 너무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악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책 안에 보면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도 항상 사람을 보고 굉장히 온정이 있는 분이신데 저는 그게 70년대생이시잖아요. 우리 윗세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무신경함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세심하지는 않아도 되었던 사회를 살았던 사람의 무신경함이 아닐까. 그리고 본인은 좀 잘났던 사람이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 약간의 위약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분이 딱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출판사랑 협의해서 지은 거겠지만 소제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 자신을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요. 야, 나는 원래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잖아. 뭐지 지금?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소제목으로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랑 협의해서 책 요구는 지었겠지. 근데 그냥 그런 게 나는 약간 불편한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또라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불편해요. 나는 좀 4차원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불편해요. 비슷한 맥락인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미친 짓을 좀 할 건데 놀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친 짓을 하면 지탄을 받아야지. 저는 그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사실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하고 내가 특별하다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나는 네가 볼 땐 그게 약간 B급이나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그게 내 멋이고 나는 그게 좋고 나는 나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나는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한번 돌려서 다르게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치 자기를 비하하는 듯 하지만 실은 자기를 돋보이도록 하는 그치. 그런 게 그런 불편하다. 나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가지는 않아. 근데 부장검사야. 그러게. 이런 느낌이지.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에피소드들도 보면 자기가 뭐 되게 실적도 안 좋고 되게 그 내부적으로 약간 아싸, 소위 말하는 아싸인데 맞아. 그럼에도 뭐 풀리지 않는 사기 사건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잡게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약간 드라마나 히어로 물 같은 서사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막 해서 되게 잘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그 서사의 방법은 나를 만나는데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나는 꼴찌고 뭐하고 해서 일이 많고 어차피 퇴근도 못하는 와중에 나를 만나서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하나하나 검토를 했고 그래서 잡았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렇게 나오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책 같지만 사실 불편한 지점이 중간중간에 그냥 눈에 띄는 거고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전 이분이 생각하는 직업윤리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큰 대의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업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으면 이 안에서 직업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 하는 말들 그 부분들이 좀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 검사도 그렇고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포부나 이상을 이렇게 꿈꾸면 너무 허황된 것 같아요, 사실. 검사일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지, 사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말이 되죠. 그러면서 되게 솔직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가 되게 재미있고 제가 이 책에서 꼽는 가장 좋은 것도 에피소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산도박장 박여사의 산등열차라는 너무 인상적이고 그 챕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번째 챕터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포괄해서 얘기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3분의 2의 민주주의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야.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권이랑 입법권이랑 사법권이 있는데 그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국민들이 입법권에는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고 행정부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사법권에는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법관들은 국민들이 임명하거나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안에 순혈주의가 있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무호주의도 있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사실 무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있다는. 지금 요즘의 법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 김웅 검사님이 그런 리스트를 한번 쭉 읊어주세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나 판결이 나왔던 리스트를 쭉 읊어주시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만약 이 판사들이, 그러니까 판사를 엄청 까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판사들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이라면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좀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결과를 낳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법원이나 판사에만 한정된 특권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저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판사 얘기를 하면서 주권자의 선택을 거치지 않은 판사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고시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네. 완전히 동의되거든요. 근데 검사는 사법권이 없나? 그런 거지. 판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분리해서 보기 약간 어려운 거예요. 사법권이 판검사하지.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검사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소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기소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 같은 맥락에서 애초에 판사한테까지 가지 않는 사건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검사는 우리가 투표해서 뽑나?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검사야말로 아까 거기서 말했던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고시에서 고득점자가 되는 게 검사래. 판사도 그렇잖아요. 판사도 고시에서 고득점자가 그치. 되지. 그 예전에 무슨 검사 관련된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이제 사법고시에 붙어서 사법연수원에 가면 들은 얘기라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 100%는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1등부터 고른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 막 이렇게 쭉. 아, 진짜. 그렇게 가서 그래서 보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판사. 아, 진짜. 되게 일차원적이네요. 그다음이 검사. 이건 근데 좀 예전 얘기라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검사, 나머지가 변호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내가 점수가 되게 좋아서 판사가 될 수 있는데 검사가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검사로 간 다음에 항상 어디 가서 소개할 때 그 얘기를 꼭 한대요. 나는 판사 갈 성적이 됐는데 검사를 갔다는 거를 자기 부하 직원이 꼭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판검사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누군가는 조사해서 기소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 판결을 내리는데 둘을 다르다고 내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물론 조직이 다르니까 다르긴 한데 하나의 사법 영역으로 묶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요새 말로 고인물이죠. 그래, 고인물. 저도 이제 읽으면서 딱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뭐 사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공격을 정말 조금이라도 하면 그거는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맞아요. 것이다라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본인들은 어떤 그런 자정하려는 노력을 하나 이런 건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김웅 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김웅 검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아니 왜 국민이 그런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냐. 국민이 주권자인데.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치. 사건이 정말 많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저는 사실 이 책 자체가 어떤 이 문장이 좋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에피소드들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 책을 어렵지 않게 이제 초반에 약간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 그런 사기 공화국 챕터의 에피소드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인자해 보이시는 할머니인데 그 사기가 정가 37범인가? 네. 엄청난 그런 정가를 가진 분이 계시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이 정말 이 나라에 많다는 거를 저는 정말 몰랐고 더 놀라웠던 건 우리나라가 사기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네. 사기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 그치. 그 자신이 뭔가 영장이 발부되면 당당하게 뭐
검찰에 출두해서 그거를 뭐 기소 중지인가요? 허점이 되게 많다는 네. 거지. 잘 알고만 있으면 네.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연기할 수 있고 그냥 그렇죠. 묻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리기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사기를 쳤을 때의 이익과 그 자기가 그 사기가 걸려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을 때의 손해를 따져보면 언제나 이익 쪽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거지. 리스크 대비 그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확히 이 얘기는 아닌데 검사님이 그 4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청탁이나 비리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청탁이나 비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탁이나 비리를 했을 때 처벌을 엄청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청탁이나 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100번 나쁘지. 100번 나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대비 효용이 너무 큰 사회인 거야. 구조상.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사기들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원공사님이 자꾸 그 차이나는 클래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기뿐만 아니더라도 민법이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법들인데 그걸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책이 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쓴 책이 그런 부분과 그런 생각대가 좀 밀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것도 4챕터인데 네. 4챕터의 첫 챕터 제목이 이거예요. 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없다. 거든요. 이 선언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끼리 분쟁을 하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하고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당당하게 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맞는 이야기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 원하는 건 저 사람이 처벌받고 내가 돈을 뭐 합의금을 얻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검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법대로 해라는 거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 너를 부숴버리겠어라는 얘기라는 거지. 이건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해결해 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법대로 하면 그 관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지. 그냥 끝나는 거지. 부서지는 거지.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이 그렇게 무거운 책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무거운 그 책은 부분이 아니라서. 흥미로워서 그렇고요. 나머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은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야 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드립들이 여러 개 있고 비유가 찰진 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이 비유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현장 검증 같이 나가서 보다가 이런 되게 짧은 문장인데 내가 아는 순정 봉고라면 제로백이 5초대 1이 없다. 아, 이런 드립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제로백이 멈춰 있다가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인데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그런 가속력이 좋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빨리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 신호에서 저 신호까지 5초 만에 갈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지. 멈춰 이런 있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기를 당하시는 그 어떤 여성분 가정 얘기를 할 때도 그 아들은 뭐 아주로스 왕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막 이런 드립도 그러니까 드립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박식하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씀하시는 태도가 약간 삐딱해요. 약간 삐딱해서 왠지 그런 느낌. 글을 쓸 때도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서 썼을 것 같은 약간 느낌. 위약적인 태도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재미와 불편함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저는 이 책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검찰의 미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 관련된 일들이나 뭐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도 잘 보여주면서 검찰의 한계도 같이 보여줘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잔뜩 할 수도 있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녹아 있잖아요. 저는 이 챕터가 되게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시민단체 얘기하면서 시민단체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부 단체의 문제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일부 검사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이 검사라는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표본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치부와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동일시를 딱 시키잖아요. 저는 여기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은 하나의 조직이에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한 회사인 그렇지. 거죠. 시민단체는 그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개개인의 시민들이나 그렇죠. 뭐 집단들이 각자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야. 시민단체 중에 일부가 잘못됐으니까 야 너네 검사 중에 몇 명 잘못하면 싹쓸 싸잡아서 욕하잖아. 시민단체 몇 개 잘못했으면 걔네도 똑같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과도한 퉁치기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뭔 얘기인지는 무슨 알겠어요.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격 내부자의 그래. 한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집 안에서는 그 집의 지붕을 못 본다고 하죠.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다음에 글에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책에서 진짜 좋았던 거 하나씩만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산도박장 박여사의 3등 열차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읽고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네. 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어떤 여사님이 산도박장 그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산 중에 하우스 만들어 놓고 왜 우리 타짜 같은 거 보면 네. 조승우가 도박하는 도박하러 들어가는 뭐 산 예. 중에 그런 조폭들이 보통 만들고 뭐 여러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와서 즐기시는 그런 산도박장인데 거기에 이제 단속을 나가서 이 여사님이 잡혀왔어요. 잡혀오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풀려나자마자 다시 도박장에 간 거야. 근데 하필 그 도박장이 또 단속이 뜬 급습을 거지. 받은 거지.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뜨고 24시간 내에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여기에 최 계장이라는 분이랑 네. 법철학에 대한 심오한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다. 내가 왜 잡혀왔는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심오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진짜. 근데 제가 읽을 부분은 그건 아니고 그 나중에 이제 이 엄마를 찾으러 딸이 와요. 딸이 오는데 이 엄마가 말하자면 도박만 이렇게 하고 딸을 내팽개 쳐놨기 때문에 딸의 생활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죠. 지금도 막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길인 거고. 그때의 장면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치고 땀에 흠뻑 젖은 딸은 놀람과 걱정에 찬 눈으로 두리번거린다. 그 모습을 보아서일까 박 여사는 왈칵 눈물을 흘린다. 하긴 누구도 얼룩덜룩 가난이 묻어있는 어린 딸의 모습을 그것도 검찰청에서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딸은 낯익은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박 여사를 발견했다. 어느새 모두들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아리기도 했거니와 그런 딸을 바라보는 죄 많은 어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은 성큼성큼 다가가 앉아 울고 있는 엄마를 가만히 안아준다.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떠오르기는 하나 물속에서 뜬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몽롱하기만 하다. 모든 소란한 것들이 멈췄고 시간도 무거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느려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지금까지 검사실을 가득 채웠던 앙칼지고 필사적이던 서슬은 봄 소나기에 눈 녹듯 사라졌고 텁텁한 공기도 마치 진공 속으로 빨려나간 것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그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같은 부분을 읽고 약간 안도한 부분이 있어요. 에필로그에 이분이 자기도 문학 청년을 꿈꾸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안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글을 썼다고 하면 되게 질투났을 것 같은데 자기도 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그
그 순간 뭘 알게 되냐면 그 엄마가 굉장히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그 엄마도 나름의 엄마로서의 삶의 무게가 있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서러움이 폭발하는 장면인 거고 딸도 그걸 이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끝에 마무리는 아무리 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도 인생을 절반도 알지 못할 것 같았다. 이거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는 한 부분만 꼽기보다 제가 이 책이나 아니면 이 검사 저자분의 태도나 아니면 뭐 한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건 이제 밖에서 보는 제3자의 저의 입장이고 그 실제로 생활인으로서 보면 저는 이 정도 태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물론 중간에 그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특유의 무심함, 무신경함은 문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직업적인 면에서만 보자면 사실 내가 검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정도 방향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라는 느낌은 있어요. 밖에서는 이제 하지만 이렇게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냐.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직업 윤리만 가지고 있어도 참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재밌게 굉장히 잘 읽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지 싶은 비유 그 비유도 너무 좋은 비유가 있고 아 이건 뺐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에 안 비유도 드는 있고, 드립 네. 그런 드립도 있고 그리고 아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하는 한계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네.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읽어보시면 읽기도 어렵지 않고 맞아요. 잘 맞아요. 읽히고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말만 가득한 것보다 보다 현실적인 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미 유명하지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또 솔직하잖아요. 이게 안 그렇죠. 읽어봐도 될 것 같으면 이 방송만 듣고 안 읽어보셔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이 책 네. 읽어볼 만합니다. 네. 네. 그 법알못인 저도 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네. 저도 뭐 한 구절을 뽑기보다 그냥 이 책에 대한 어떤 총평, 네, 개인적인 감상 얘기 정도 하면 그 독일인가요? 그 독일에서는 막 베스트셀러에 항상 그 법 관련 책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법알못인 제가 정말 읽기 좋았던 책인데 저는 이런 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이게 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뭐 이런 에세이든 아니면 뭐 소설이든 어떤 법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져서 어떤 저희가 어떤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방주사 같은 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희가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살짝 두려웠던 건 제가 의도치 않게 예기치 못하게 어떤 소송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그때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어영부영하다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법에 관한 책들이 좀 많아졌으면 이런 책들이 많아졌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아졌으면 해서 생각난 건데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 많이 까고 중간에 경찰도 까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 사람 그 되게 짧게 지나가는데 들어보면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인 것만 같아. 이렇게 읽어보면 아무튼 그런데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판사와 경찰도 책을 내라. 그래, 그렇지. 책으로 싸워라. 자기 책으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분이 뭐 공정하게 모든 걸 놓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예.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반대쪽 뭐 이미 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판사가 쓴 책이 그런 책들을 여러모로 읽어보고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이 주장과 저 주장이 이러하니까 이 정도가 적절하겠다는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사실 그런 게 토론이죠. 나는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너는 네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없는 문화인데 책으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말 저는 그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대기업 관련 수사만 하고 고위직들 수사만 하고 그런 단체인 줄 알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90%는 이런 검사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세계를 또 만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거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네네. 제가 그 말미에 기사 읽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 말하면서 그럼 마무리하시죠. 그 이게 이 책이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를 만들었던 제작 회사에서 음. 이 검사 대전을 드라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음. 판권도 샀다고 해요. 어. 그래서 내년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얼마 전에 판사 나와서 판사 이미지 좋아지게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미스 함무라비. 함무라비. 아, 예. 그럼 이제 검사도 나오겠지. 네. 캐스팅 정해졌다나요? 캐스팅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 네. 그렇군요. 근데 이미 그 대본이 사회 분량까지 나왔다고. 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판사보다 검사가 조금 더 음.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소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수사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이 책은 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음 책 소개를 짧게 네. 하겠습니다. 네, 제재님이 고르셨죠. 네, 제가 골랐는데요. 제 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죠. 네, 수상작은 한강 작가님이 쓰신 작별이라는 이제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럼 다른 작품들은 그 단편집이잖아요. 네네. 다른 작품들은 수상작이 아닌가요? 수상 후보, 아, 네, 최종 후보작들까지 같이. 수상작은 딱 하나예요? 예, 어. 그 대상 같은 거죠. 어. 네.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인데요. 네, 여기 뭐 한강 작가님, 강화길 작가님, 권예선 작가님, 김혜진 작가님, 이승우 작가님, 정희연 작가님, 정재돈 작가님의 소설까지 되게 수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집입니다. 제제 정지돈 작가님 되게 좋아하죠. 저 완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7분의 작가님의 소설이죠.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제제가 고른 책을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의 온도가 이렇게 다르다. 검사내전과 김유정 문학상 수상집이라니. 근데 사실 그런 걸 의도하고 고르는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어요. 냉탕 온탕.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저하님 이런 거 잘 안 그치. 읽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네. 네. 그런 분도 있어서. 네, 다음에 이 책으로 네, 음. 방송을 알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간단하게 방송 소감 곰곰님. 샤샤님. 아, 예,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곰곰님. 네, 저도 네. 재미있었고요. 네. 일단 책이 재미있어서 되게 잘 읽혀서 네. 맞아요. 잘 읽히는 책을 읽고 또 얘기할 거리가 많은 책을 읽으면 방송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잘 골랐죠. 네,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제재 책 한번 보자 어디. 네. 사실 저도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을 싫어 안 좋아한다기보다 사람이 자기 편한 걸 맞아요. 찾게 되잖아요. 자기 일반적으로. 성향 아니면 손이 잘 안 가지. 그쵸.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책을 계기를 통해서 이런 책을 또 읽을 수 있게 되고 네, 여러모로 감사. 독서 지평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김유정 문학상 잘 안 읽을 거예요. 네, 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책을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